안녕하세요. 오늘은 콘텐츠의 정석이라는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나부랭이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포스트에서 그 남자의 사회생활을 연재하셨던 장근우 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굉장히 일상적인 소재를 회사의 이야기로 잘 엮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냈던 콘텐츠를 직접 만드셨던 분으로서, 그리고 관련된 과정을 하셨었나 봐요. 그 과정에서 많이 다듬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책으로 엮으신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읽었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 책은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대상이 두 개예요. 두 분류예요. 일단 첫 번째, 기업 내 마케터 분들 중에서 콘텐츠를 담당을 하시는데, 그냥 내가 콘텐츠 담당자라도 뭐 다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우리 회사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 해야 하는, 요즘에는 기업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업의 조직 문화,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업로드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 있는 사례가 완전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무에 계신 분들에게는 진짜 약간 강력 추천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마케터는 아닌데 나만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돼. 사실 요즘에 누구나 다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막 만들던 시기, 이제 막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재미로 했던 시기는 이제 좀 끝난 것 같고, 나는 본격적으로 좀 콘텐츠다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근데 어떤 식으로 내 것을 다듬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콘텐츠를 처음에 발견하고 제작하고 뭐 스토리텔링하고 홍보하고 다양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하면 좋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딱 포인트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희소성 키우기라는 챕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죠.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 희소성 있는 콘텐츠, 그래서 사람들이 내 거를 계속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책을 쓰시는 분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콘텐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이 콘텐츠의 정석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분야를 정하자. 사실 이 첫 부분에는요, 일단 100개를 올려라,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진입은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 익숙해졌고 조금 더 가치를 올리고 싶어 할 때는 분야를 정확하게 포커싱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분야를 정해야 하냐,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취향을 알면 분야를 정하기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즉, 내가 관심 있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멘토님들이 해주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 추가하면, 내가 관심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잖아요. 특정 분야에 완전 덕후라면 당연히 그 분야로 하시면 좋은데, 저처럼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분야를 조금씩 이렇게 저처럼 촬영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사람들한테 발행을 하다 보면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나고 싶은 타겟이 있어요. 타겟 독자,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랑 댓글을 보고, 아, 이게 내가 말하기에도 너무 좋고 재밌고 듣는 사람도 원하는 거구나 라는 게 조금씩 이렇게 핏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부분을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마케팅 관련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찍는 이유도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분야를 좀 한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게 책이랑 마케팅, 브랜딩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제일 즐거워할지, 재미있어 할지 몰랐는데, 다양하게 올리다 보니까 마케팅 카테고리를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통계를 봤더니 창업 콘텐츠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인 창업이라든지 프리랜서로 어떻게 나만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를 정하는 것,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포기하지 말자. 이거 너무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딱 100개만 만들면 됩니다. 크리에이터가 진정으로 되고 싶다면 끈기를 가져야 한다. 블로그 강의 업계에서도 콘텐츠 100개는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100개의 글을 쓰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콘텐츠의 속성과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유튜브도 100개까지는 정말 꾸준히 일단 죽어라, 열심히 올려봐야겠다 이런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혹은 뭐 지금 유튜브를 막 시작하셨는데 내 콘텐츠는 왜 사람들이 아직 봐주지 않을까, 왜 인기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내 개수를 먼저 보세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조급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일단은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제작하자. 정기적인 제작은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유튜브 노하우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TV 방송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요일 몇 시에 업로드가 된다는 공지를 하면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독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포스트에서 그렇게 연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웹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수요일 밤 11시에 내가 좋아하는 웹툰이 올라와 라고 하면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고 그때에 맞춰서 계속 고정적으로 연재를 하게 되면 뭐 글이든 뭐 만화든 영상이든 훨씬 더 충성도가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글을 보고 좀 뜨끔했어요. 유튜브를 정기적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고정적인 시간을 정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꼭 정기적인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면 꼭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 작가님이 덧붙이신 내용이 있어요. 말로는 참 쉬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키긴 버거운 것들이죠. 근데 여기 정석이잖아요, 제목이. 대부분의 정석은 이런 내용이에요. 딱 들으면 뭐야, 뻔한 거 아니야? 나 그 정도는 나도 말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 지키지 못하고 힘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본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요란한 기법을 연구한다고 저는 크게 효과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책 전반적인 느낌이 굉장히 정석적인 이야기를 정말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뻔해 보이지만 이 저자 고유의 경험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례들이 절대 뻔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특수한 예시나 되게 내가 몰랐던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안 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찾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다면, 그리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나만의 브랜드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홍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하는 거니까요. 한 번씩 찾아보시고 좀 도움이 되신다면 읽고 나서 어떠셨는지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책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